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이트 진로고요. 네. 27,000원에 15%입니다. 아, 27,000원에 15%요? 네네. 그러면 요거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한 예. 15일? 아, 보름 정도 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 들어가셨던 이유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뭐 월드컵도 있고 또 그 전날 보니까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알겠습니다. 월드컵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잠잠했던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월드컵 이 피크는 좀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이트진로 이제부터는 이게 보유에도 막상 메리트가 있을지 그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진로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네. 자, 신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하이트진로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 같고 한데 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일단 뭐 3분기 때 매출은 잘 나왔는데 네. 이익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광고비가 일단 많이 들었고, 예. 그 다음에 그 화물연대 파업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운송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월드컵 때문에 특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월드컵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주가에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멘텀이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은 그랬다는 부분. 예.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 일단 하방 지진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되면, 네. 그러면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안 좋은 걸로는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은 있어요.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맥주의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이트진로는 뭐 그 맥주 쪽에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를 보유를 하시려면은 저는 중기로 보유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보유가 가능하지만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다, 월드컵 특수를 보고 들어가셨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본전가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예.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 아니면은 난 좀 중기로 본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빠르지는 않을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한번 쭉 오른 다음에 계속 오르지 않고요. 한 단계 레벨업 된 이후에 또 옆으로 한참 동안 또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시간 투자 하실 수 있다면 32,000원 아니면은 본전가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달님 하이트진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화제되고 있는 이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된 이야기 관련해서 뭐 종료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짧게 봤을 때는 본전 수준 27,000원 정도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좀 보유해 보시면서 한 32,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손실 뭐 크게 보일 것 같진 않네요. 네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하이트진로 살펴드렸습니다. 하이트진로 이 월드컵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해서 굉장히 또 걱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 잠깐 보니까 미니토마토의 월드컵이 끝나다니 아마 다들 이 월드컵에 이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08님께서
오늘도 기수용은 지금이라도 답하세요. 이럴 것 같은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아니었어요. 지금 답하는 건 아니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진단 내용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겨울바다님이네요. 종목은 로보티즈 26,3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보유할지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로보티즈 차트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좀 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 모습이네요. 6% 좀 넘게 빠지면서 2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26,300원에 매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약간은 손실 구간에 계시지만 그래도 손실이 뭐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또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으로 알려진 종목인데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청에 물류를 배송하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살짝 오르나 싶었는데 일단은 좀 이거래일 주가 하락한 흐름 나와줬네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로보티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로봇 시장이 앞으로 이제 뭐 60조 대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로봇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라온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뭔가 좀 또 다른 호재거리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상당 기간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난번에 로봇주들이 이제 호재성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은 뭐 삼성에서 로봇 투자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은 요 근래 최근에 있었던 것은 로봇 ETF 출시잖아요. 예. 출시가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재료 노출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그 재료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꺾이지는 않는 게 예. 로보티즈도 삼성 쪽에 ETF에 그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 지진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당분간 로보티즈 입장에서 28,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좀 또 다른 호재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좀 넘어가긴 좀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단 지금 이제 지금 사신 가격대가 박스권 어깨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 하단의 발바닥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보다는 신호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비중 15% 갖고 계시네요. 15%시면은 예. 적지 않은 비중이신데 그러시면요 15%시면 이제 그 추매를 하지 마시고 네. 아니면 추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추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추매 자리는 어디로 잡으시냐면요. 이렇게 제가 선을 이렇게 거보면은 예. 아래쪽 이렇게 선을 거보면은 추매 자리는 요 선과 만나는 거. 이 선은 어떻게 그었냐면요. 제가 여기 하단에 있는 요런 그 하단 요런 꼭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런 데를 이렇게 이은 그 선입니다. 딱 보니까 한 121선 정도랑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21선 정도 오면은 추매는 가능한데, 근데 비중을 20% 이상 넘기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비중은 20% 이내로 하셔가지고 추매를 하시고, 로보티즈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 27,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27,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로봇 ETF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만 해도 거의 6.5% 좀 많이 빠지면서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로보티즈의 최근 흐름을 보면요. 22,000원, 여기서 27,0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26,300원이니까 박스권에 좀 윗단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더 낮춰가는
매도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추가 매수를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이 저럴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가격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선 하나 그어드렸죠. 120일 이평선 정도 만나는 부분까지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그래도 20% 넘어서 이 비중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 약간 낮춰놓으시고 그 이후에 박스권의 최상단 부근이죠. 27,000원 부근에 다가오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살펴드렸으니까요. 겨울바다님께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 유튜브를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실제 상황님이네요. 종목은 SL 28,500원에 25%를 들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SL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25%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적지 않은 비중을 들고 계시네요. 2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0.38% 정도 상승하면서 26,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들어가신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이긴 합니다. 약간의 손실 구간에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이 자동차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좀 끝나간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3분기 실적에 이어서 ESL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4분기에도 좀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있긴 했거든요. SL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SL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SL은 지난번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 매출은 괜찮은데 수익성이 너무 약하다 하는 이제 그런 리포트를 가 나오면서 매물이 한번 쏟아졌죠. 그날이 언제냐면은 11월 15일입니다. 그날 제가 한번 화요일이라서 그날 제가 이날 그 진짜 쉬운 진단 했던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종목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그날 이제 그 매수하셨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유튜브에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렸거든요. 바닥잡이를 좀 한 이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를 보면서 들어가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정도 29,000원 정도에 사셨으면은 그러면 뭐 사실상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그 리포트 이후로 또 방어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SL에 대해 가지고 성장성이 없다니 왜 없냐. 이제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소연인가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난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이익이 잘 날 거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이제 고부가 LED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고부가 LED 제품이 많이 나가고 또 전동화용 샤시 제품들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믹스가 좀 개선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충분히 개선된다. 이제 이런 논조의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한 번 더 빠졌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차익금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전방업체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차 SL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하고 그다음 미국 쪽에 있는 GM이거든요. 아니 폭스바겐인가 그래요. 이거 제가 지금 뭐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좀 필요한데 어쨌든 GM이나 폭스바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전기차가 좀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IRA 법안 피해를 좀 보면서 안 팔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 지금 생산 수주 잔고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은 지금 1년치 넘게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령 그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래도 지금 현대차는 생산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만들 건 계속 쌓여 있다는 계속 거죠.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부품업체들한테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그동안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생산 못했던 부분이 생산이 이제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와중이에요. 아직까지 100%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서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는 부품업체들의 실적 상승이
전방업체 부진에 대한 그런 것들 훨씬 뛰어넘어요. 네. 불안감들을. 그렇기 때문에 SL도 내년도에도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늘어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이렇게 미국 쪽에 현대차 옆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바로 옆집에서 장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RA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 쪽에서는 안 해주면 우리도 공격한다 이러고 있고 네. 미국은 바이든은 문제점 있다 이래가지고 고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고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막 그러면 지금 서로 이제 뭔가 좀 밀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떤 이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고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역 분쟁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 전반적으로 뭐 완성차도 오르고 부품들도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은 지금 근데 그 25%시죠? 예, 25%입니다. 근데 이게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나 지금 떨어진 종목들을 비중을 한 번에 25%까지 들어가시면은 늘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또 뭐 추가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마음 편하게.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분 그러잖아요.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항상 매매를 하자는 말씀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뭐 가격적으로 지금 뭐 들고 계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2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좀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요. 시간 투자 좀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32,500원까지는 올라가고 거기서도 팔지 마시고 그때 올라가면 비중만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2차 목표가는 38,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L 살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죠. 지난 9월쯤이었죠. 그때 9월 13일입니다. 주가가 4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단기간에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30%가 넘게 좀 내려오면서 26,700원 오를 종가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나 이런 걱정이 아마 두려움이 굉장히 앞설 텐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28,500원이니까 그리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점. 다만 비중이 조금 많죠. 한 번에 25% 들어가셨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분할해서 안전하게 좀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슬슬 뭐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리는 단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32,500원 정도 수준 매수가 훨씬 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2,5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쉬어가시죠. 비중 축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비중 줄어든 나머지 비중으로 38,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SL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상황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왠지 뭐 긴박한데요. 자, SL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실제 상황님의 SL까지 살펴드렸고 다음 종목 진단을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예, 네. 73,000원에 60%예. 73,000원에 60%요? 예, 예. 비중이 좀 많으신데 요거 한 번에 60%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한 번에 많이 좀 담으시긴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혹시? 한 달쯤. 알겠습니다. 여기 75,000원 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준비를 하나 보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우주항공 올 한해 참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주가 상승도 대단히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좀 쉬어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한번 다시 또 솟구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또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68,100원까지 7만 원 그 아래 구간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 궁금하고 매도 시점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내려갈 일은 없을지 그리고 매도 시점 어떻게 목표 주가를 봐야 되는지 그 점까지 알아볼게요. 예. 예.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횡보하면서 좀 지켜주나 싶다가 올라갈까 기대를 했는데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훅 꺾이는 게 아닌지 두렵기도 한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방산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네. 박스권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이제 방산주 분명히 올해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하나 이제 기대만 차 있는 종목들이었다가 네. 일종의 테마성 종목들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 실적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원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이제 밸류에이션 실적주가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요 시장에서. 네. 그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지를 이제 시장에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 네. 또 실적이 아직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할 거다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 중에서 상당히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4대 방산주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예. 그리고 LIG 넥스원, 또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방산주라고 저는 불러요. 예. 나머지 이제 뭐 AP 뭐 위성인가요? 뭐 예. 이제 이런 뭐 쪽들은 세트레가 이제, 요렇죠. 그쪽에는 이제 우주항공으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대 방산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제일 유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크게 내렸었죠. 네.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이것은 이제 육해공 우주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동안 해군이 없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니까 이제 해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육해공을 다 망라하는 이제 업체로 가는 이제 좋은 얘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6만 원 단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미 반등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수주 소식이 내년도 초에 한 번 더 들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10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봐요. 아하.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비중은 굉장히 크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비중을 그렇게 너무 크게 들고 계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내년도까지 수주 소식이 없든가 폴란드 수주에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한번 또 밑으로 그럼 내려올 수도 후폭풍이 있잖아요. 꽤 예. 심하겠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미국 쪽에 레드백 탱크가 네.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쪽을 또 만약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은 네.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겠네요. 예.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가긴 갈 거다. 네. 단지 이제 가는 동안에 급등락이 연출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본다면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5% 정도가 적당하고요. 본연가 올라오면 한 15% 정도로 줄이시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내년까지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10만 원 드릴 수 있고요. 예. 가령 이제 이 종목 그렇게까지는 못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한 8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렬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 같아요. 이 4대 방산주로 신규 전문가께서 꼽는 종목 중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산주 알고 계시죠? 올 한해 너무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가운데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60% 가져가시는 건 아마 상당히 좀 지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죠. 만약에 본전 정도까지 73,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때 60% 비중이시잖아요.
이거를 15%까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을 15%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내년 쭉 보유하신다면 10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10만 원까지 참을 수 없다 싶으시면 그때는 82,000원 정도까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좀 꽤나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펴드렸네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잘 눈여겨보시다가 매수하시고 나서 금방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좀 걱정 많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뭐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그려주셨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들으시고 또 아주 밝게 전화를 마쳐주신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수익 남기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 하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자, 좋은날님께서 좋은 날 보내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 종목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매수 가격이 좀 높은데요. 15,0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도 3% 좀 넘게 빠졌고, 그리고 차트를 요거를 좀 길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텐데 이게 15,0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보유하신 지가 상당히 좀 되신 거거든요. 15,000원 있었던 게 뭐 2020년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드림텍에 대해서 사연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드림텍 아마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매수 가격 15,0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손실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간다? 앞으로의 상승 여지가 있어야지 그 전략이 가능할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전문가님 드림텍입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000원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좀 여쭤보셨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드림텍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일을 하던 회사인데 예.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거의 이제 뭐 회사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보면은 드림텍 같은 경우에 뭐 2020년도 코로나 때 네. 헬스케어 쪽이 부각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때 뭐 전자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유럽 쪽에서 뭐 30초 안에 뭐 진단한다 이래가지고 언뜻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막 상한가하고 이랬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때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이 회사한테는 독이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제 테마성 종목이 돼버렸고요. 네. 이 회사가 사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상으로 나쁜 회사냐 그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회사가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실제 900억이거든요. 예. 그럼 1,000억이라고 치면은 4분기 때까지 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6,900억이니까 7배가 안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그러면은 이제 뭐 이 회사 그럼 성장성이 없느냐 그러면은 매출도 계속해가지고 2019년도에 5천억대에서 20년도 9천억대, 21년도 1조 2천억대 매출도 계속 성장을 했어요. 예. 영업이익도 뭐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좀 해왔고, 그래서 성장성도 있는 회사고, 또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 이 회사가 또 뭐 하고 있냐면 그 원격 심전도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격 의료 시장이 개화되게 되면은 원격 심전도 같은 센서 같은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 아이템이고 해서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제 종목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못 가고 있느냐? 예전에 이제 테마주로서 활동했던 그 이력,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한번 찍히면은 테마주로 찍히면은 그 테마주를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드림텍을 볼 적에 실적주로 안 보고 테마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계가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확보가 좀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10년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바닥은 좀 잡은 듯 싶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나와졌기 때문에 하방 지지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10%시라면은 저는 이 종목은 한 10% 정도는 더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언젠가 한 번은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평단가를 그 정도 밑으로 내셔가지고 이때 13,000원에 뭐 매도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13,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뭔가 이런 회사들 같으면은 뉴스가 있으면서 올라갈 여지가 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뉴스를 좀 보시면서 더 가져갈 수 있다면은 15,000원까지도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뉴스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림텍 살펴드렸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 이슈와 함께 주가가 너무 급등했던 점, 그때 당시 그 21,000원대까지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때 급등했던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이 되는 회사가 아닌가 싶네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상승할 여력은 뭐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셨던 대로 추가 매수는 일단 오케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은달님께서 1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보시고 평균 단가 낮춰보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등이 이슈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10,000원 아래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감안해 보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슈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의 강도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최대 15,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드림텍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진짜로 좋은 날님께 정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종목을 살펴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레제비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번에 태양광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OCI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OCI 95,000원에 5% 갖고 계십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중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넓게 좀 원전까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태양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이 하나솔루션에 비해서 OCI가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OCI 주가가 91,000원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아마도 최근에 좀 내려온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좀 기다릴지 궁금하셔가지고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5% 갖고 계시니까 일단 뭐 비중이 많진 않네요.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 하는 거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전문가님, OCI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데 주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타이밍 어떻습니까? 일단 OCI는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실적은 일단 탄탄합니다. 지금 뭐 내년도 그 1년 선행 PER이 지금 3배가 안 돼요.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싸다 보이는데 주가 못 가요. 네. 이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요번에 올라가려다가 인적 분할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가 물적 분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렇죠. 인적 분할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은 인적 분할 한다고 하니까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네. 어차피 인적 분할하면은 비중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OCI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사업은 화학 사업, 좋아하는 사업은 태양광 사업.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하죠. 그 인적 분할을 하는데 그걸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나눠 갖고 주식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화학 쪽은 싫은데 내가 화학 쪽을 3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굳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OCI는 뭐 이런 요번에 요건을 소화하고 나면은 또 이제 올라갈 종목이다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OCI 홀딩스 쪽은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고 폴리실리콘은 지금 그 미중 갈등의 수혜 섹터로 봐야 돼요. 네.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미국이 지금 거의 안 쓸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 섹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OCI도 모멘텀을 뭐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차트가 좀 안정화된 이후에
그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5%씩이라도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21선을 회복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혹시 저점을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예. 꼭 이 종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21선 회복이 좀 되고 나면은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더라도 그때 안정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이후에 13,000원 이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3만 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자, 레저비치님의 OCI 살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하나솔루션, OCI 이런 태양광 대표 종목입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그 분할 이야기 나오면서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올해만 해도 올해 고점이 14만 원대, 거의 15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거의 뭐 바닥권의 움직임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당장 더 들어가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트가 좀 안정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 기준을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되고 나서 21선을 눈여겨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한 13만 원 정도 그 전에 나왔던 뭐 14만 원, 15만 원 가까운 가격 바로 가지 마시고 13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13만 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저비치님의 OCI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진단을 하나 정도는 더 가볼 수가 좀 있겠네요.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기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항공주로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주항공을 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의 매수 가격부터 먼저 챙겨볼까요? 제주항공의 매수 가격은 14,3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방향성을 알 수가 없나 봐요. 자,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주항공의 차트 잠깐 보시죠. 현재 주가가 12,3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종목 8,74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다가 그 뒤로 그나마 지금 단기간에 이 종목 거의 뭐 40% 가까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제주항공 과연 이 항공주 중에서 제주항공 요거 지금 볼 수 있을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계가 아닐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제주항공에 대한 관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규 전문가님, 뭐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뭐 관광객들 좀 들어오지 않을까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어서 뭐 여행, 항공 쪽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도 보이긴 하는데 왜 꽤 막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주항공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네. 자본 잠식이에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좀 영업이익이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3년 올해까지 4년째인 것 같은데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자본 잠식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11월달에 유상증자했기 때문에 해소가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일단 뭐 괜찮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 여행 쪽이 좀 트였죠. 그래서 일본 여행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4분기 때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요 근래에 이제 중국 쪽도 열릴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제주도 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4분기 때 정말 예상만큼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가 이제 제일 큰 관건입니다. 주가가 지금 아래쪽에 8,740원부터 오늘 종가까지 따져보면 35% 올라왔어요. 예. 그 오늘 고가까지 보면 40%가 올라왔습니다. 제주항공이 121선에 지금 걸려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중국 모멘텀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며칠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는 좀 있는 편이고 이런 것을 총 종합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제 생각에는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견디면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일단 손실은 많이 줄였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느냐? 예. 저는 뒤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빠져나오는 일단은 쪽으로. 손실이 줄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빠져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일단 실적이 많이 걸려요. 네. 계속 적자인데 4분기 실적이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한다. 네. 이 부분에 그게 과연 너무 물음표예요. 그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도 그냥 그 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저는 제주항공은 일단 요 정도 손실 줄였으면 빠져나온 이후에 예. 나중에 더 실적이 확인이 되면 들어간다든가 뭐 내년에 좀 해본다든가 내년 뭐 항공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은 약손실권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뿐만이 아니죠. 뭐 LCC 쪽으로 전반적인 그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발목을 좀 잡을 만한 요인이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 모멘텀 이슈를 안고 올라왔을 때는 또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물론 수익권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간에 손실을 많이 줄인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서 또 주가가 훅 떨어지게 되면 이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쉽더라도 수익까지 연결을 못했을지라도 여기서는 일단 빠져나오자. 그리고 나중에 실적이 좀 안정화 됐을 때 다시 들어가서 그때는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기린님의 제주항공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끝내고 내일장 전략,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공략 포인트 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일단 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 관망이고 현금화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약해 보이죠? 네. 며칠 동안 계속 빠지는 거. 왜 그렇게 빠질까? 그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12월 1일 날 고점을 찍고 12월 2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네. 왜 급락을 했느냐면은 무역 데이터 발표되면서부터 아하. 급락을 했어요. 네. 반도체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나 덜 팔렸다. 그 무역 적자다. 16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무역 적자가 났는데 주시장이 좋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이끌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 코리아라는 것은 이 반도체가 특히 주식시장에서 네. 반도체와 그 반도체 뭐 장비 소재 연관된 종목들을 쫙 합하면은요 전체 시총의 40%가 반도체예요. 정말 막강한 예, 비중이죠. 반도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이겨 빠져야지 이 부분이 소화가 될까?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61선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8,000원 정도, 58,000원 한 200, 300원 정도가 삼성전자 뭐 저점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한번 더 빠진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진다면은 코스피는 더 빠질 거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플러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쏘아 올린 공입니다. 네. 내년도 2월 달에도 또 빅스텝 할 수 있다. 작은 공이 아니라 큰 공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 참 없던 얘기를 아하. 왜 또 이렇게 쏴 올려가지고 예, 시장의 초점이 또 그쪽으로 갔어요. 아하.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또 이제 CPI 봅니다. 네. 이번에 CPI가 얼마가 나오든 FOMC 때 금리를 0.5%만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0.25%다 그러면 시장이 쫙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월 달에도 0.5%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김이 새버리네요. 예, 그러면 이번 CPI 때 CPI가 그럼 높게 나와 버리면은 아이고 그 2월 달도 0.5% 맞네 이렇게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CPI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경계성 흐름이 CPI 때까지는 시장은 이제 못 간다 봐야 되겠고 뭐 최소 횡보 어쩌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FOMC 금리 결정 때까지는
CPI를 일단 봐야 되고 근데 CPI 때문에 좀 CPI가 FOMC 바로 전날이잖아요. CPI 때문에 흔들려도요. FOMC 때 0.5% 하면 일단 반등은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주식을 다 팔고 탈출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관망은 좀 하셔야 되겠고 FOMC 때까지 금리 결정이 CPI 어떻게 나오는지 쳐다보고 금리 결정 보면서 시장 반응을 좀 살피시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신기수 전문가의 전략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